안녕하세요. 더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범사만삼 특집, 9월달 내용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범사만삼 위험하다. 자,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고 지나갑니다. 왜? 저 같은 사람 하나 정도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만삼 고가 아파트, 신고가 가요, 대단해요. 연일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제 이야기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세요. 범사만삼 어게인 2017. 자, 요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해질 것인가? 요거 제가 7월 달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7월 달 방송 내용 앞자락 부분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지난 내용 살펴봤는데요. 요 영상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멤버십 가입도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돈 아깝다. 그러면 구독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달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얼마나 달라졌는가? 거래량이 제가 지난번 거래량 대비 한 2배 정도 폭발하는 현상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웬걸? 이건 무슨 일인가요? 7월 달의 거래량은 8월 달 거래량, 여기서 2배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8월 달 거래량 조금 나아요. 9월 달 거래량 지금 60%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이게 폭발하는 현상이 없이 이대로 사그라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유가열지구 해제만 되면 간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22년 6월 달의 이야기였어요. 22년 6월 달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조금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었죠. 야, 아니야.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남아있는데 가기는 뭘 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갈 거야. 9월 달에 나왔어요. 이야기가. 10월 달에 거래량 그냥 또 미미하게 증가하는 정도에 그쳤어요. 갈랑말랑. 야, 그래도 뭐 규제 다 해제된데 안 가겠나 싶었는데 한 달에 20건 정도 거래가 다였어요. 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은 1월 말 특례 보금자리론 그 이후에 2월 달부터 거래량이 한 40건 정도. 조금 야 이거 어느 정도 그래도 거래량이 나왔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 특례 DSR을 우회해줘야 가능하지. 대출을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 이 두 가지 대책을 통해서 대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더라. 거기에 대한 혜택까지 더불어 줘야 된다. 근데 특례 이번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집니다. 일반형은 6억 이상 불가합니다. 맞벌이 소득 1억 이상 불가합니다. 우대형만 남아있어요. 우대형 6억 이상 주택 구매하는데 불가하죠. 그래서 수성구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대형마저도 최저금리가 4.3%입니다. 일반형이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이거 4.8% 거의 5%에 육박하는 일반형 특례인데 특례라고 이름 붙이기도 사실 좀 그럴 민망할 정도의 금리 수준입니다. 닥치고 공급이라는 이 정책 하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대 혜택을 주는 것들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공급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도 특히나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대책이 나왔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분양권 시장을 죽이는 금융 규제.
금융규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거는 분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했는데 아니더라. 분양권 시장이 일단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수도권 아파트 타격받죠. 비싼 세종시 타격받죠. 6억짜리 사면 뭐해. 그 이상으로 사줄 특례 대출 안 나오는데 이제. 자, 여기 수성구도 특히나 범사 만삼지역 평균 가격, 평균 매매 가격, 그리고 낮은 매매 가격 다 생각해봐도 범사 만삼은 무조건 여기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소멸되어가지고 큰 손실을 본다거나 아니면 두 채씩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좀 씨름하는 사람도 생기면서 서로 남는 게 없는 시장, 부동산 시장, 그 사도 별로, 가지고 있어도 별로 메리트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특례, 그 뭐 대단한 거라고. 6억 이상 거래 중에서 40%의 거래는 특례로 인해서 요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 거예요. 6억 이상 아파트. 이게 비중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40% 그리고 누가 뭐 장에 간다니까 뭐 똥꼬름지고 뭐 장에 가는 거 맨키로 자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치면은 한 2건 중에 한 건이 특례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특례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시장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누가 좀 재수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붙여봤습니다. 돈을 그동안 너무 많이 땡겼었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10명 중에 6명이 특례 대출을 받으면 그걸로 집을 사더라. 지금 나타나는 거래량의 절반 정도는 특례가 공헌하는 바가 크다. 자, 범사만사 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범어 4동과 만촌 3동을 범사 만삼이라고 하죠. 같이 묻어가고 싶은 사람은 야 범어 4거리 그 범사하잖아. 범사. 범어 4거리. 범어 4거리. 하지만 요거 아니죠. 이렇게 묻어가지 않죠. 요 기퉁이에 누구는 중심이라고 말하겠지만 범사 만삼을 놓고 보면은 그동안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그동안 워낙에나 많이 떠들어내던 범사 만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W조차도 이 변방일 뿐이다. 변방이지만 이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아파트 많아요. 여기 많이 생겼어요.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10,000세대 정도 이르는 아파트를 살펴보는데요. 범어 W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 외에 이런 애는 지난번에 입주를 했고요. 23년에도 입주를 앞둔 곳들, 뭐 후분양하는 곳들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범어 4동 여기 W 보이죠? 범사만 사면 안 끼워줍니다. 안 끼워줍니다. 자, 범사만 삼 아파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여기 2배씩 폭증했던 거래량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은 좀 아찔하긴 하죠. 아찔하긴 합니다. 근데 바닥을 기었을 때 정말 한 달에 범사만삼의 거래량 10건 정도 수준도 안 나올 때가 많았으니까요. 뭐 대단하다 말은 있고 가격은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만 그렇게 거래가 많이 빈번한 곳은 아니더라.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요. 10,000세대 정도 되는 곳 월간 거래 대금이 한 300억 정도 움직였네요. 신월성 아파트 월 평균 600억 정도 돈이 움직여요. 여기는 규모가 2.7만 세대, 여기는 1만 세대.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여기가 신월성이 거래가 더 활발하네. 손바뀜이 더 활발하네. 사고 팔기는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하지만 건당 거래대금을 살펴보시면은 범사 만삼은 한 8.5억 정도 되네요. 근데 갈수록 힘을 잃어가요. 힘을 잃어갑니다. 좀 구축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보다 빠지는 것들 있죠. 재개발 앞두고 이런 것들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네요. 그러면 한창 잘 나갔던 11월 달 21년도 20년도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21년도까지 본다면 이때는 평균 매매 대금이 한 13억 그 이상 됐었네요. 이렇게 쪼그라 들어있어요. 한두 건의 아파트 가격은 치솟아 올랐지만 평균적으로 매매되는 금액은 13억이 되는 것이 8.5억이 된다. 그냥 30% 정도 빠진 느낌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네요. 신월성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은 이제 4억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여기는 범사 만삼은 8.5억 거의 평균 2배입니다. 2배.
까불지 마라 신월성. 범사만삼을 너희는 결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좀 압도하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풍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거래량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그나마 지금 8월의 거래량과 9월의 거래량은 막판 여기에 몰아치 하는 대출 끌어쓰기 이 몰아치는 단계에서 일어났던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 이 대출마저도 사그라든다면 조금 없죠. 과거 같은 이런 어게인 2017 그런 현상 없었습니다. 어게인 2019, 어게인 2020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은 어게인 2017이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비싼 아파트 뭐 많이 거래됐니 뭐 어디가 뭐 빌리브 버머가 뭐 13.5억에 거래가 되고 15억에 되고 뭐 힐스테이트 버머가 뭐 17억을 가니 뭐 얼마가 가니 뭐 그런 이야기는 많지만 그 비싼 아파트 거래량이 이 범사 만삼에서 꼴랑 한 달에 열 몇 건 거래되는 것 가지고 그 게시판에는 글을 수천 개 수만 개를 그렇게 남긴단 말입니까? 6억 이상 비중 많이 떨어졌어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작년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현상. 또 입주 앞두고 있으면 옆에 하고 같이 영향을 좀 받기도 합니다. 월 평균 한 60건 정도의 전세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매물 개수하고 한번 견쳐봐야 되거든요. 월 평균 전세 거래 한 60건 정도 된다. 전세 보증금 규모 한 달 요 정도 수준. 평균 전세 가격은 뭐 많이 오른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진 않죠. 약간 꿀렁꿀렁하긴 한데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또 2학기 학군이나 이런 걸 앞두고 또 2주는 또 잠깐 일단락이 된 듯 하고요. 평균 전세 가격이 신월성 평균 매매 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전세 거래량 아파트 개수는 그간 많이 늘어났는데요. 전세 거래 매물 거래 자체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하기는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 대단해요 이런 느낌까지 들진 않습니다. 3억 미만 전세 비중이 그래도 한 20% 정도는 된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3억 미만. 대구 평균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얘들이 이만큼 올라와줘야지 매매 가격도 이 위에서 놀 수 있을 텐데 4억 이상 전세에 사는 사람 숫자 많이 줄어들었어요. 절반 정도 수준 그 이하까지 떨어진 것 같네요. 4억 이상 전세 비중 한 60% 정도. 월세 거래량 평균 월세 가격 120만원, 신월성 110만원 정도 했거든요. 120만원. 보증금이 확실히 더 비싸죠. 네, 여기는 보증금은 신월성의 2배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은 2배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뭐 4억대 8억 매매 가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월세 가격, 뭐 전세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전세가율이 좀 차이가 나요. 전세가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전세가율이 어떠냐면은 여기 위쪽이 범사 만삼이에요. 범사 여기가 신월성이면 여기 3억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투자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더 낫죠. 신월성 지역이 더 낫죠. 근데 한 방에 치고 오를 때는 1억이 올랐어요, 2억이 올랐어요 할 때는 범사만삼이 더 좋을 것이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생각해 놓고 봤을 때는 범사만삼은 뭐 갭 투자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렇게 좀 유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방에 어쨌든 뭐 크게 상승하는 주기를 만나게 되면은 비싼 아파트가 더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어서 들어가니까 그래야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은 월평균 100건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아주 힘들게 만든 자료를 설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던가? 그 자료는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매물 자료를 붙여 넣어야 되는데요. 약간 번거롭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힘들게 만든 자료를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을 불러올게요. 이거 하나하나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엄청난 수작업 보이십니까? 네, 엄청난 수작업.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요것도 제가 살짝 가지고 와봤는데 19년도에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23년 2년씩 하면 그 터울이 지금 만나게 되잖아요. 2년 터울로 다시 돌아와서 만나게 되면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나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네. 뭐 21년도에 팔려고 했는데 21년 가을장 이후부터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아지면서 원하는 매매 가격을 얻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한 바퀴 돌리거나 뭐 월세를 한 바퀴 돌리거나 그런 다른 수순을 찾으셨던 분은 또다시 2년이 금방 돌아왔어요. 분명히 그 이전 주택을 처분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하고 같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요 갑자기 매물이 38에서 60일로 지난 7월 7일 조사, 10월 1일 조사 이렇게 찾아봤을 때 갑자기 매물이 늘어났고 그 외의 지역들은 살펴보시면은 요게 매매, 전세, 월세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7월 달과 지금 견주어 봤을 때 매매 매물 늘어났음. 전세 매물 450건, 전세 매물 450건. 제가 아까 어떤 숫자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60이라는 숫자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월평균 전세가 60건이 거래가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450 나누기 60을 하면 7.5배입니다. 저 3배수 정도 보면 팽팽하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린 신월성 지역은 뭐 월평균 전세 거래가 한 70건 정도 일어나는데 매물이 240개 정도 나와 있었어요. 매물이 240개 나와 있었고 월평균 70개. 그러면 요건 3.4배수 정도 됩니다. 3.4배수. 그러면 이 신월성 지역은 신월성 지역, 범사만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월성 지역은 임대시장, 임대차 시장이 좀 팽팽하구나. 임대인, 임차인 팽팽하구나. 근데 범사만삼은 전세 매물이 많아요. 월세 매물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팽팽하지 않다. 투자로서 그렇게 많이 땡긴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것이 제가 수치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입해 봤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자, 매매 매물, 전세 매물은 작년 여기 6월달, 작년 7월, 12월 뭐 그 이후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작년 12월 이후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매나 전세 매물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까지 연말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은 또 인근 지역도 조금 영향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자료 꼭 필요한 자료 맞죠? 요 자료 필요한 자료 맞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